요즘 방송만 켜면 원달러 환율이 1,400이다, 1,500 간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금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나,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저는 20년 넘게 은퇴를 앞둔 분들과 시니어 분들의 자산을 상담해 온 재무 전문가 한금석입니다. 오늘은 조금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은 비슷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환율이 뛰고 주식이 빠질 때, 그제서야 허겁지겁 금을 사러 오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야겠다 하시면서요. 그렇게 서둘러 들어오셨다가 몇 달 뒤 금값이 한번 꺾이면 또 깜짝 놀라서 손해보고 파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시장은 그보다 훨씬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금값 차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곳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환율 뉴스, 물가 이야기, 그리고 내 생활비의 무게에서 말이지요. 우리의 돈을 한번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천천히 방향을 잡으면 여유가 있지만 파도가 가장 높이 칠 때 방향을 바꾸려 하면 배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갑자기 모두가 한쪽으로 몰리면 오히려 배가 뒤집힐 위험도 커지지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겁먹고 한쪽으로 쏠릴 때 따라 들어가고 모두가 안심했을 때 따라 나가면 평생 모은 돈이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금을 한 방에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파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안전줄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금이 더 흔들릴 때 시니어가 어떻게 5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투자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이 궁금하시다면 내가 금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지부터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2. 몇 달 전 이야기 하나를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제 형님은 현재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식은 무섭다, 펀드는 모르겠다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눈이 반짝여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형님, 뉴스 보니까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른다던데 이제라도 안 사면 바보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날 바로 금을 사셨습니다. 주변에서 다 금이다 금이다 하던 시기였지요. 며칠 동안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금값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조정이다, 안정기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형님 귀에는 딱 한마디만 크게 들렸다고 하더군요. 금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금 시세를 확인하고 점심시간마다 환율을 검색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한번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솔직히 말씀하시더군요. 처음부터 오래 들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당장 몇 달 안에 오를 줄 알고 뛰어들었다고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고 나서 보니 마음이 제일 불안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경험을 보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금 그 자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간으로 가지고 가느냐가 안전과 불안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뉴스가 시끄러울 때 마음이 같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 한마디에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되는 경험이요. 혹시 가족 중에 딱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20년 넘게 상담하면서 직접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으로 큰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의 돈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올 5가지 실천 방법 중에서 단 하나만 제대로 적용하셔도 여러분의 금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가 금을 대할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원칙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금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금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부터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사실 때 오늘 금값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왜 금을 가지려고 하는가? 금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지요. 금은 주식처럼 빨리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내 자산 전체에서 안전줄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샀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금은 큰 위기가 올 때,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다른 자산보다 덜 빠지거나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반대로 평온한 시기에는 다른 자산만큼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정호 62세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주식과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가 큰 조정을 한번 겪은 뒤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금값이 안 오르는 것 같아 답답했지만 한번 위기를 겪어보니 금이 있어서 전체 자산이 덜 흔들렸다고 느꼈습니다. 금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금으로 큰 수익을 노리고 싶은가? 아니면 내 자산이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안전줄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가? 후자라면 금의 역할을 제대로 보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조금만 흔들려도 사고팔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의 장점은 사라지고 수수료와 세금만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을 생각하실 때 마음속 첫 번째 단어는 수익인지 안전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시니어의 금 투자는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금은 한두 해의 움직임만 보면 많이 오르기도 하고 크게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10해를 놓고 보면 통화 가치와 물가를 따라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온 시기가 많습니다. 해외 통계를 보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금 가격이 시작점보다 낮아진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었습니다. 물론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은 짧은 호흡보다 긴 호흡에 더 어울리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오세분 68세님은 퇴직 후 남은 자산의 일부를 10년은 쓰지 않을 돈으로 정리해 두고 그중 일부를 금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중간에 금값이 오르내려도 이 돈은 10년 뒤에 볼 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했다고 합니다. 금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10년은 손대지 않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자금, 자녀 도움 자금과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비나 몇 년 안에 꼭 써야 할 돈까지 금으로 묶어 두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서 10해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금에 넣을 비중은 욕심보다 잠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넣으면 오르내림에 따라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금은 전체 자산의 일부를 맡기는 정도가 알맞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자산의 10%에서 20% 사이를 금에 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장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배은자 70세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겁이 나서 아예 절반 가까이를 금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했지만 금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계속 시세를 확인하게 되어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결국 다시 비중을 줄이고 나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내 총 자산을 1,000만 원 단위로 대략 잡아보시고 그 중에서 금에 맡기고 싶은 비중을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잠이 편안한 선이 어디인지가 나에게 맞는 비중입니다. 주변에서 금은 많이 넣을수록 좋다. 지금은 전부 금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에 휩쓸리면 나에게 맞지 않는 비중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자산 중 얼마까지라면 금으로 가져가도 밤에 잠이 편안할지 숫자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환율 뉴스는 겁내기보다 참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금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내 돈 가치가 약해지고 달러와 연결된 금 가격은 같이 출렁입니다. 길게 보면 금 가격은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달러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시기에는 금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정명수 65세님은 환율 뉴스만 나오면 금도 같이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중에는 환율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결과가 되어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환율 뉴스는 지금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기인지 안정된 시기인지 정도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 숫자 하나에 맞춰 금 사고 팔기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속 약속을 먼저 정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환율이 얼마 올랐다고 해서 그날 바로 금을 사고 내렸다고 해서 바로 파는 식으로 짧은 호흡으로 움직이면 수수료와 세금만 남을 수 있습니다. 환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참고하게 되는지 아니면 바로 결정을 바꾸고 싶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금은 혼자 두지 말고 전체 자산 속에서 본다는 점입니다. 금은 혼자만 보면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 연금, 예금, 주택, 현금과 함께 전체 그림 속에서 봐야 합니다. 노후 자산을 잘 지키신 분들을 보면 어떤 자산 하나에 올인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섞어두고 그중 일부를 금에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임경자 72세님은 처음에는 연금과 예금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불안한 시기가 올 때마다 돈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 잠을 못 이루곤 했습니다. 자산 중 일부를 금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연금과 예금으로 나누자 어디 하나가 크게 흔들려도 전체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종이에 내 자산을 크게 4칸으로 나누어 보세요. 살고 있는 집, 현금과 예금, 연금과 보험, 그 밖에 투자. 그 중에서 금을 어디에 얼마나 둘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금의 자리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자산의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른 자산만 보다 보면 금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자산 그림에서 금이 차지하는 칸은 너무 비어 있는지 아니면 너무 가득 찬 것은 아닌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시니어가 금을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원칙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금을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금을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점과 주의할 점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실물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골드바 같은 실물금 말이지요. 손에 쥘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금을 실물로 보관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물금은 살 때 부가가치세와 세공비 같은 비용이 붙습니다. 골드바 하나를 산다고 해도 순금 가격에 10%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지고 세공비까지 붙으면 실제로 지불하는 돈은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또 집에 보관할 때는 도난과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은행 금고를 빌리면 안전하긴 하지만 매년 금고 이용료가 나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사고 팔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실물금을 사셨다가 몇 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금은방에 가셨는데 살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금 시세는 올랐는데도 말이지요.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이 붙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실물금은 언제 팔지 모르는 투자용이라기보다 정말 오래 물려줄 생각이 있는 상속용, 기념용에 가까운 자산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시더라도 생활자금과는 철저히 분리해서 오래 두고 볼 돈으로만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금반지와 골드바는 투자용인지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한번 가만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방법은 금 통장으로 나눠서 모으는 겁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금 통장, 골드 통장이라고 해서 원화 대신 금을 적금처럼 모을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합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실물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보통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정해서 자동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금 통장의 좋은 점은 매달 일정하게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값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면서 평균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어서 그 시점에 가격에 묶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금 통장 역시 사고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과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자주 사고 팔면 실질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 통장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이 시니어에게는 더 잘 맞습니다. 마치 적금처럼 생활비와는 얽히지 않는 선에서 장기 자산으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금 통장에 맡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은 국내 상장 금 ETF로 투자하는 겁니다. 국내 증권 시장에는 금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로 사고 팔 수 있고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금 가격을 비교적 잘 따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거래도 간편합니다. ETF 역시 단기 매매를 자주 하면 수수료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주식처럼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세를 자주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금 ETF 시세를 확인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확인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국내 금 ETF는 열해를 바라보는 긴 호흡으로 조금씩 나누어 사는 방식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기보다 몇 달에 나누어 나의 목표 비중에 맞게 채워가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금을 열해 이상 가져갈 마음이 있다면 국내 금 ETF처럼 손이 덜 가는 방법이 더 맞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방법은 해외 상장 금 ETF로 투자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도 금 가격을 따르는 많은 ETF가 있습니다.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라 해외에 분산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상품은 환율 변동과 세금 기준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주식과 합쳐서 수익 규모에 따라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 ETF는 이미 해외 주식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세금과 환율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에게 추가 선택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국내 ETF부터 천천히 익혀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나는 지금 해외 투자와 환율, 세금 구조를 편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낯선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방법은 거래소 금 현물 시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래소에서는 실물 금을 기준으로 한금 현물 시장을 운영합니다. 증권사에서 금 전용 계좌를 열어 실물과 연결된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 수수료가 조금 낮을 수 있고 장기 보유 시 세금 혜택도 있어서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금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고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실물로 인출할 때는 다시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소 금 현물 시장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고 구조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께 적합한 방법입니다. 시니어 분들이라면 믿을 만한 증권사 상담 창구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는 금 투자에서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구조를 공부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선호하는지 어느 쪽이 더 나에게 맞는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시니어가 선택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내 생활 패턴과 성격, 그리고 얼마나 손이 가도 괜찮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을 함께 정해 보겠습니다. 챕터 5 확장본 -3500자. 오늘은 시니어가 금을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원칙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은 안전하니까 아무 때나 사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금만 사두면 내 노후는 저절로 지켜진다. 금값이 오를 때 사면 무조건 손해다. 금은 많이 사면 살수록 좋다. 이런 생각들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뉴스가 시끄러울 때 서둘러 뛰어들어 조정이 올 때 겁이 나서 팔아버리면 안전자산이라고 시작한 금이 오히려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또 생활비와 비상자금까지 금으로 묶어두면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해 다른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자산을 금으로만 채우면 위기가 아닌 평온한 시기에는 다른 자산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을 제대로 관리하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첫째, 금으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위기 때 내 자산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줄을 치는 역할로 두는 것. 둘째, 열해를 바라보고 생활비와는 분리된 돈으로만 조금씩 나누어 담는 것. 셋째, 전체 자산의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는 연금, 예금, 현금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 환율이나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다섯째, 내 성격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금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손해보고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후회가 쌓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시세부터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금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조금 더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위기가 올 때 다른 자산이 크게 흔들려도 전체 그림이 덜 흔들리고 잠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뉴스를 봐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금값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듣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시니어에게 금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역할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이 행동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략 4가지로 나눠서 종이에 적어 보시는 겁니다. 살고 있는 집, 현금과 예금, 연금과 보험, 그 밖에 투자. 그리고 그 옆에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몇 %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 숫자를 보고 나서 내가 금을 너무 적게 가져가고 있는지 너무 많이 기대 걸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금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금씩 담아갈지 계획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만약 금이 너무 많다면 일부를 다른 자산으로 옮겨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기대가 구체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가난하게 만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산이라고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큰 손실을 막는 것에 집중하시면 금의 진짜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금 투자는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증권사나 은행에서 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수료와 세금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 말고도 시니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안전자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권은 정말 안전한지, 예금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달러 자산은 언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말이지요. 각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상황에서 어떤 비율로 섞는 것이 좋은지 하루 생활 흐름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흔들리는 시기에는 어디에 돈을 둬야 할지 더욱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나에게 가장 와 닿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겠습니까? 금 투자 원칙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셨는지, 금 투자 방법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고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금 투자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시니어 자산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